네, 우리가 자는 사이 세계는 별탈 없이 돌아갔을까요? 뉴스 산타 문희정 평론가도 있고요. 예, 뉴스 슈퍼맨 또 있었는데요. 이분은 뉴스 메시 죄송합니다. 오늘 그렇게 입고 오셨거든요. 네, 외신 왁수다. 인기 외신 캐스터. 예, 외신의 신 외신 죄송합니다. 이용주 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르헨티나. 아니 저기 이 아침에 이렇게 아르헨티나 유니폼 입고 방송하시는 분은요. 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일어난 건 이미 한 2시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오늘 축구를 또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했는데 뭐 저도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계적인 팀들이 맞붙게 됐기 때문인데요. 결승 나왔습니다. 월드컵. 맞습니다. 월드컵 결승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바로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와. 야, 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지난 월드컵 때 메시가 엄청난 드라마를 쓰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감동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더한 감동을 더 선사를 해주고 죽지 있습니다. 않았어. 이거요. 네, 와. 매번 뭐 연장전 가고 네. 이번에도 사실은 후반전 39분까지는 그냥 지는 거였는데 네. 후반전 39분에 동점골 넣고 끝나기 5분 전인가요? 예. 네, 또 결승골이 들어가서 2대1로 아르헨티나가 이기고 네. 20일 오전 4시에 열리는 결승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자, 아니 저희 저 스태프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네. 4강 대진표가 확정됐을 때 누가 우승하냐. 저희 작가님은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고 그러고 오. 저는 스페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 너무 잘해요. 수비가 최저 실점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3, 4위전은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하게 되겠지만요. 결승전도 궁금하고요. 좀 더 그래서요 이번에 이 잉글랜드가 탈락을 하면서 월드컵 우승은 항상 자국 감독을 가지고 한다라는 징크스는 계속 지켜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뭐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하프타임 쇼가 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하프타임 쇼를 막 어디에서는 20분 할 거다, 30분 할 거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미식축구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이 축구 규정에 보면은 이 하프타임이 원래 한 15분으로 네.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30분까지 한다 그러고 그 중간에 방탄소년단 마돈나, 샤키라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와. 자, 그리고 결승전 운영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BBC에서 뭐 톰 크루즈, 로라 파워신이, 니콜 셰르징과 로비 윌리엄스가 결승전 공연에 출연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원래는 결승전에 진출한 양국 그 국가만 부르게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미국 국가도 연주가 되어서 뭔가 좀 이상한데요? 미국 국가는 왜 부르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 스포츠를 보면은 원래 경기 나오죠. 전에 항상 미국 국가를 네.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김이 좀 작용된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식축구 슈퍼볼 하프타임 쇼 같은 게 월드컵 이런 아니 사실 월드컵 관객들은 빨리 후반전 하라고 이 마음인데 글쎄요. 잘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또 방탄소년단이 나온다는 건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나라에서 자원 입대 신청이 몰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 이야기입니다. 이 리투아니아 군에 접수된 자원 입대 신청이 8,100건을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8,000명밖에 안 들어가면 이게 많은 건가 싶은데 그렇죠.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아서요. 인구가 2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서울 인구가 928만인 것에 비하면 사실은 나라 전체가 서울보다 인구가 적은 거죠. 대략 인천 인구, 울산 인구 정도 되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 이번에 모병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합병한 2015년부터 이 징병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징병제였네요. 예. 네, 징병제를 도입해서 해마다 한 5천 명 정도를 이제 복무를 시켰는데 네. 이번에는 8천 명이 넘는 자원 입대한 자원 거잖아요.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배경이 그리고 뭘까요? 네, 그리고 징병제 하기 전에는 원래 자원 입자가 한 2,000명밖에 안 됐대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이 칼리닌그라드 러시아 역의 영토 그리고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러시아가 너무 좀 무섭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국방비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또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나토에서는 그 GDP의 2% 정도를 이 국방비로 써라. 써라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리투아니아는 5%가 넘는 돈을 불안한 거죠. 많이 주변에 불안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어떻게 침공했는지 다 봤기 때문인데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몇천 명 가지고 그렇죠. 상대할 수 있나요? 그 부족한 국방력 독일군에 좀
기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작 독일에서는 독일이 이제 모병제거든요. 예. 근데 그 모병제인데 이번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독일은 또 양심적 병역 거부가 급증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유를 알아봤더니 1월 달에 이 새로운 병역법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현재 18만 명인 현역 병력을 이제 25만 명까지 한 5년, 10년 내에 예. 늘리겠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휴학, 동맹 휴학 같은 거 하면서 예. 어른들이 병역 관련 결정에서 기성세대 관점으로 우리를 좀 보낸 것 같다. 왜 당신들이 맘대로 가라 말아야 이렇게. 맞죠. 예. 근데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다 러시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쪽 안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고요. 문득 30년 전이네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 공군을 전역을 했는데 저도 역시 지원해서 시험 쳐서 공군을 갔거든요. 네. 리투아니아 청년들의 마음 좀 이해가 됩니다. 안보는 내 손으로 지켜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리투아니아 분 여러분들, K 방산 대단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홍보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궁금했었어요. 코스피, 롤러 코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이기도 하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도대체 외신들 해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로이터는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쏠림이 과하고 이른바 비투가 많아서 증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맞아요.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걸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시장에 대거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강제 매도가 코스피의 장중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위험이 온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만의 유명 경제 평론가이자 경제 미디어 그룹 이사장인 셰진허 씨가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메모리 반도체의 팬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폭락으로 레버리지 상품의 살상력이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표현이 아주 강하시네요. 네, 그리고 니혼 게이자 이 신문 역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라면서 이 소용돌이 중심에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으로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짐 로저스 이 퀀텀 펀드 공동 설립자께서 나는 상승만 하는 시장 좋아하지 않는다. 침체되고 비건론이 가득한 시장을 선호한다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쉽게 짐 로저스님의 말을 요약해보면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려들도 있고요. 뭐 살상력.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교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필요 이상의 문제는 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분 연설도 워낙 파격이어서 좀 익숙하긴 합니다. 어쨌든 정말 큰 뉴스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 연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별거 없었습니다. 기대는 되게 하게 하잖아요. 뭐 엄청난 뭐가 나올 거야. UFO를 공개할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정작 나와서는 자기가 누굴 만났고 뭐 누구랑 친하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정작 우리한테 중요했던 베네수엘라나 이란 전쟁 대국민 연설 없이 시작을 했죠. 당황스럽게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 시간 기준 16일 오후 9시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취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표 기기와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조 바이든 전 대통령한테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줄리관되게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시에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 의무화를 담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요즘 굉장히 좀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핵심적인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으로서의 정책 방향을 얘기하면 좋은데 개인의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실망했다. 중대장 실망을 한 번 더 꺼내보겠고요. 오늘 외신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의 메시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